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대한무역협회 부회장을 내정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비서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대한 경호가 울타리부터 300m까지로 강화됩니다. 사저 앞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는 등 전직 대통령 경호와 평산마을 주민들 고통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 경호처의 설명인데, 민주당과 평산마을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사퇴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해당 정책 추진 당시 맘카페에 댓글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제 개편안과 관련한 반발이 계속되자 교육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댓글 홍보를 지시한 건데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전남 광주에서도 박용진 후보를 압도하며 다음 주 수도권 대전을 앞두고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경기지사를 지낸 이 후보가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만큼 득표율 80%를 넘는 역대 최고 득표율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부산 시내를 질주하며 승용차 3대와 추돌하고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도 면허 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내일부터 국내 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매달 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를 덜 올리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에 정부가 칼을 빼든 건데, 오히려 대출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홍보와 정책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대한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신임 홍보수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0.15%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뒤 2달 만에 복귀로 당분간 대통령실 대변인 역할도 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대한무역협회 부회장이 발탁됐습니다. 정책기획수석은 정책과 정무, 메시지 기능을 합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로 산하의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기획비서관실, 연설기록 비서관실이 배치됐습니다.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석이었던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는 임종득 예비역 육군소장이 내정됐고,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비서실을 효율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호구역을 기존보다 300m 확대하기로 한 건데 당장 오늘 밤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야당의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구역이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사저 인근의 집회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져 전직 대통령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게 경호처의 설명입니다. 또 계속된 집회와 시위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확장된 경호구역 안에서는 검문 검색과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등 경호처의 경호 경비 활동이 강화됩니다. 경호처의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의 건의를 받은 윤 대통령이 바로 경호처의 검토를 지시한 것입니다. 경호처 발표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잘된 일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입니다. 김진표 의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저희 MBN 기자가 오늘 가봤습니다. 사저 인근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경호구역이 확대된 아랫마을 주민들은 소음이 더 심해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사저 관련 내용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스피커에서는 애국가가 반복되고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현수막과 함께 수갑도 걸려 있습니다. 집회 시위 중단을 호소하는 주민 현수막 역시 곳곳에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 귀향 이후 45가구 100여 명이 살던 평산마을은 소음과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밝힌 경호구역은 현재는 사저가 있는 울타리까지인데 이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넓어진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사저로부터 정확히 300m 떨어진 곳인데요. 이제는 이 마을 안에서는 시위나 집회 규정이 더 엄격해집니다. 이번 조치에 사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사저와 인접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이리 내려오면 저희 사람들은 소음도 좀 약하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확대된 경호구역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불만입니다. 집회 시위 장소가 사저 앞에서 아랫마을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제일 요지입니다. 요지고 경로당이고 마을 해관이고 이런데 지금 그 와서 만약 집회를 하게 되면 동네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특히 확장된 경호구역 안에 마을 주차장까지 있어 시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경찰은 경호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번 경호 강화 조치에 담긴 의미와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결정 과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제 국회의장단과 윤석열 대통령 만남이 있었는데 여기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건의를 했다면서요.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만찬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윤 대통령은 당시 만찬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를 강화해달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김 기자 얘기대로 윤 대통령은 법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입장을 바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정권 그리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대립에서 벗어나서 협치를 하겠다는 하나의 상징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읽히는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법과 원칙의 차원 그리고 협치,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고 김 의장도 윤 대통령의 결정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경호처로부터도 기울인 협의라고 논의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경호 차장에게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예방하라
이렇게 지시도 했다면서요. 네, 김 의장의 건의를 수용해서 경호 강화 결정을 내린 것에 그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뵙고 시위와 집회 관련 고충을 경청하려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을 고려한 지시로 보이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평산마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려간 직후부터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 왔잖아요. 네, 원래 평산마을은 60대에서 70대 고령 인구가 많이 사는 약 100명 정도만 사는 그런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내려온 뒤로는 고성과 소음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가 밤낮으로 확성기를 통한 시위를 이어가면서 문 전 대통령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불면증과 환청을 호소하며 시위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최근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60대 1인 시위자가 비서실 관계자를 커터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시위 자체를 금지할 권한은 없어요. 경호를 강화한다는 게, 확대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호 구역이 확대됐다고 해서 집회와 시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 그리고 1인 시위는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다만 평산마을 대부분 지역으로 경호 구역이 확대된 만큼 경찰이 과격 집회나 시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앞서 흉기 위협 사건과 같은 극단적 행동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경호구역에서 밀려난 집회 시위 인원이 마을 입구에서 과격 시위를 벌이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평산마을 주민들의 좀 고통도 줄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난 19일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이번엔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정권의 비호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비호했다는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9일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김원웅 전 회장 재임식이 출판사업비와 인테리어비 부풀리기 등 8억 원에 이르는 비리 의혹을 찾아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가 이번 감사를 통해 과오를 털고 광복회 본래의 위상을 회복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두고 박 처장은 자신의 SNS에서 전 정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박 처장은 광복회의 불법이 과거 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문 정부의 비호를 의심하게 된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국회 경내에 운영하던 카페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답변까지 종용했다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권 인사를 향한 찍어내기용이란 취지인데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허위 답변을 종용하는 등 불법적 감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SNS에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진행하며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시켰다고 불어라, 위원장 개입만 불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내부 제보를 토대로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 해석 과정에 개입했는지, 근태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렵고.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기간을 2주 연장해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의 성격을 놓고 해석은 엇갈립니다. 감사원을 정치적인 감사다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 감사 자체의 내용이 정말 정치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권익위 감사원의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발,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유병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권익위 감사기간 연장을 설명하면서 전 위원장의 근태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면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결국 사퇴했는데요. 그런데 정책 추진 당시 박 전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에게 맘카페에 댓글을 달고 이행 결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이 지시가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그런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에게 맘카페를 통해 댓글 홍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 당시는 만 5세 입학 반대 국민 서명이 20만 명을 넘어서고 학부모들과 교육단체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간부들에게 댓글 지시 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보고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 선동이 될 수 있다는 교육부 내부 반발에 박 전 장관은 결국 지시를 철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여야 정치권 소식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당대표를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외면하고 당권 싸움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초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가며 전당대회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예상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경 12월경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말이나 2월경에 아마 새 지도부가 뽑힐 겁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면 집권 첫해 정기국회에서 여당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국민들 눈에 당권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입장이 엇갈립니다. 안철수 의원은 정기국회 중 당권 경쟁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김기현 의원은 비상 상황이 해를 넘기면 국정 동력이 상실된다며 연내 전대론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지지율과 30%대 당 지지율 등 비상 상황에 빠진 국민의힘은 이번 주 1박 2일 연찬회를 열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의원들과 장차관급 정부 고위 관료,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연찬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남과 광주 경선에서도 압승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 후보가 마지막 남은 수도권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80%를 넘길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남에서 79.02%, 광주에서 78.58%로 연승을 거두며 전북에 이어 호남 3전 3승을 거뒀습니다.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78.35%를 기록, 박용진 후보와의 격차를 14만 8천여 표 차이로 벌렸습니다. 박 후보는 전체의 20%가 넘는 26만 권리당원이 있는 전남 광주에서 마지막 추격을 노렸지만 이 후보 대세론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다음 주 마지막 경선 지역인 서울 경기 44만 권리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앞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당원 동지들에게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후보 등 친이재명계 후보들은 전남 광주에서도 당선권인 5위 안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가 안방에서 최종 득표율 80%를 넘길지, 박용진 후보가 표차를 얼마나 좁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도 이준석 전 대표 얘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6년 전에 수행을 했던 사람이 폭로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당시 2016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노원병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이를 폭로한 겁니다. 임세영 씨는 당시 한 달 정도 이 전 대표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밥을 잘 사주지 않았다. 당원이나 지역구 주민에게 무례했다. 아랫 사람에 대해서 태도가 그 무시 자체였다 등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추가 폭로에서는 최근 이 전 대표의 행동을 보고 부모님이 찾아와 울면서 말렸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임 씨의 출연 클립 조회수가 16만 회를 넘기는 등 화제가 되자 이 전 대표가 닷새 만인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예, 닷새 만에 좀 뒤늦게 낸 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입장은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 씨의 폭로를 다 모아서 책임을 물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임 씨와 6년 동안 교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모님은 오해를 살까 봐 선거 기간 외에 지역구 당원과 교류하지 않는다고 개입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이후인 지난 3월 24일 임 씨가 지선 승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국민의힘 일정 중에 관심을 모으는 것이 내일 윤리위가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가 나오느냐 이게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윤리위가 내일 저녁 열리는데 일단 이틀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 당내 개파를 조장하거나 당 위신을 훼손하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 전 대표의 당내 인사 저격 등 여론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한 건데요. 다만 윤리위의 이 경고문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긴 했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 내용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주 위원장의 말대로 1월 말 2월 초 새 지도부를 선출하려면 늦어도 1월 초에 전당대회 준비가 시작돼야 합니다. 준비에만 무려 4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전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이 1월 9일입니다. 사실상 복귀 가능성이 힘들어지는 그런 타이밍인데 주 위원장이 1월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이 전 대표 자격 정지가 풀리는 것과 물려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제 가처분이 어떻게 되느냐에도 영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봐가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월 전대로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 이후에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당내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인사개편 얘기도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여전히 인적 쇄신이 아니라고 하던데 무슨 이유를 들던가요? 네, 민주당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 민심이 아닌 윤심 인사라며 불통 인사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김은혜 전 의원을 측근 임명이라고 꼬집은 건데요. 그동안 검찰 출신 인사 또 측근 인사 잡음이 계속되는 와중에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왔던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으로 임명되니 민주당이 반발한 겁니다. 이 대통령실은 소통의 효율화를 위해 선택한 인사라고 밝혔지만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2주 전 물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려다 아들까지 휩쓸려 숨졌던 가평 계곡에서 50대 남성이 또다시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혼자 살던 9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소방대원들이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계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가평의 화학천 계곡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습입니다. 다이빙하고 놀고 했다는데 여기에서 사고 나가지고 떠내려가서 물살에 휩쓸린 남성은 1시간여 만에 신고 장소에서 20m 정도 떨어진 이곳 계곡 하류에서 발견됐는데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이 변을 당한 계곡은 2주 전인 지난 5일 아버지와 아들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가 화염에 휩싸여 있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9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저희가 이미 갔을 때는 화재가 최고조로 막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예 그냥 소사되신 거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만취 상태로 부산 시내를 질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차량 3대와 아파트 외벽까지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도 만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김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차량이 도로변에서 급회전합니다.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8시쯤 부산 북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백양터널 인근 도로와 북구 강변도로에서 승용차 세대를 잇따라 충돌하거나 추돌하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지금 차 돌고 있어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20대를 입건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차량 7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도주를 하다 경찰에 검거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내일부터 국내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예금금리는 쥐꼬리만큼 올리고 대출금리는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최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이자로 벌어들인 이익은 26조 2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4조 1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는 폭등했지만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고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등 내일부터 매달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과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 장사 비판을 피하고자 수신금리는 올리고 대출금리는 내리는 금리 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출금리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산정되는 만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대금리 차여 가지고 은행들을 줄 세우게 하고
낙인시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은행들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금 금리가 오르면 변동형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덩달아 올라 오히려 대출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최근 배우 강수현 씨와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의 목숨을 앗아간 병이 뇌동맥류입니다. 뇌 속의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 질환은 10년 새 5배로 폭증했는데요. 모르고 지나치기 쉽지만 순식간에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뇌동맥류를 앓고 있는 환자의 뇌혈관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뇌 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져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응급질환으로 혈관 파열 시 사망률이 50%에 이릅니다. 지난 5월 숨진 배우 고 강수현 씨와 최근 숨진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모두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이 사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뇌 MRI를 촬영하는 사람이 늘면서 10년 새 국내 뇌동맥류 환자는 5배 늘었습니다. 두통이 시작되고 몇 초 이내에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면 자가치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만 이런 증상 없이 발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40세가 넘으면 철저한 혈압 관리와 함께 건강검진을 수시로 받아보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가장 파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라서 약을 잘 드시고 매일 혈압을 체크하면서 내가 이 적정한 수준의 그런 혈압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마땅한 예방법이 없는 만큼 흡연자의 경우 뇌 건강에 치명적인 담배를 끊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독일과 폴란드 국경의 오데르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3주 가까이 130톤을 수거했는데 몇 마리인지는 셀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무더위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물에 죽은 물고기가 떼지어 떠올랐습니다. 썩은 물고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독일과 폴란드 국경을 가르며 흐르는 오데르강에서 3주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40 Jahre fische ich hier schon und habe sowas in dem Ausmaß noch nie erlebt. Mir bringt es eine Gänsehaut, wenn ich sehe, wie viel verendete und tote Fische es hier in der Oder gibt. 양국에서 건져 올린 죽은 물고기는 130톤이 넘습니다. 오데르강엔 수영과 낚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I coś się dzieje z rzeką Widuchowej, no to wiadomo, że te rezerwacje w ciągu 1-2 dni zniknęły. Bo kto chce przyjechać wędkować w rzece, w której być może już nie ma ryb.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는 녹조가 창궐한 게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무더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온은 오르고 수위는 내려가면서 강에 흘러드는 산화폐수에 섞인 유해물질 농도가 짙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SSG가 3위 키움을 상대로 이틀 연속 승리를 거두고 연승 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SSG는 1위 독주 체제를 굳힌 반면 키움은 5연패에 빠지며 3위 자리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연패를 끊기 위해 키움의 강속구 에이스 안우진이 올라왔지만 SSG 타선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3회 초 최주환의 장타에 이은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은 SSG는 4회 초 한유섬과 전희산이 연속 안타를 쳐내며 추가점을 뽑았습니다. 타선이 안우진을 공략하는 동안 선발 모리만도는 키움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4회 말 2사 1, 2루에서 푸이그를 삼진으로 6회 말 무사 1, 2루의 위기에서 키움 중심 타선을 침묵시키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 막판 최정이 솔로포를 쏘아 올리는 등 넉 점을 더 뽑아낸 SSG는 9회 말 한 점을 따라잡는 데 그친 키움을 6대1로 완파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3위 키움을 상대로 다시 연승 행진을 시작한 SSG는 1위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반면 키움은 에이스 안우진의 7이닝 2실점 호투에도 타선과 불펜이 제 몫을 하지 못하며 5연패에 빠졌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2승에 그치는 등 극심한 부진에 빠진 키움은
선두권 추격은커녕 4위 KT에게 3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주입니다. 휴일인 오늘 모처럼 전국에 맑은 날이 드러나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은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33도 안팎의 무더위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막바지 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맑다가도 대기가 불안정한 곳에서는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렸죠. 오늘 밤까지 서울과 경기, 호남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밤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의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모레까지 충남에는 최대 2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실 때는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한낮 자외선은 남부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처럼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서서히 모레까지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난 뒤 충청 이남 지방은 주 후반에도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